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해외 뉴스들을 보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유가가 사상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서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요 3종 세트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특히 뭐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되겠지만요. 알람은 꼭 설정해 두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지금 6시 50분 약간 넘었어요. 그런데 뭐 올리고 이 영상 다 찍고 올리고 뭐 막 그러면 뭐 7시 반이 넘어가더라고요. 영상 찍는 시간보다 영상 업데이트 되고 뭐 거기서 유튜브 내에서 화질 처리하고 이런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바로 요거를 좀 보실 수 있죠. 자, 해외 증시 쪽, 글로벌 증시 쪽 조금 좀 뉴스하고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유가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까지 좀 떨어졌는데요. 자, 이게 마이너스 37.63달러, 5월물이죠. 자, 이 선물 형태에 대해서, 선물 거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실 텐데요. 선물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5개 정도를 찍어서 그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서 공부를 꼭 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런 것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 지금 5월물 국제유가가 WTI가 무려 마이너스 37.63달러로 마감됐는데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 하면요. 자, 오늘이 원유 WTI 5월물 만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유 같은 경우는 선물 형태로 거래가 됩니다. 즉 뭐냐 하면 미리 계약을 해놓고 물건은 나중에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유를 매수 포지션을 WTI를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오늘 이 원유를 넘겨받거나 아니면 이걸 이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6월물로 갈아타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저장 창고마다 꽉꽉 차 있고 뭐 받아가봤자 답이 없으니까요.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많이 끼었던 겁니다. 자, 5월물 지금 오늘 당장 원유를 받아서 가봤자 저장 탱크가 꽉꽉 다 차 있어요. 자,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5월물 선물 매수 포지션, WTI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거 요거를 매도를 하고 6월물 매수 포지션으로 갈아탄 거죠. 그 과정에서 뭐 엄청나게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유가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지금 그 선물 같은 경우는 당월물이 있고 차월물이 있고 뭐 원월물 이렇게 쭉 월별로 거래가 되는데 이 WTI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근데 저 6월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 20달러 조금 위에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물 같은 경우는 6월물보다 좀 비싸요. 그리고 8월물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좀 더 비쌉니다. 즉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요. 자, 그냥 일시적인 그런 만기 쇼크에 의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8월물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상당히 좀 이 지금 현재 유가보다도 상당히 높은 그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거죠. 야,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좀 있으면 잠잠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원유 수요는 살아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8월물 정도가 되게 되면 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재개될 거야라는 거 그런 거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발견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 시황 방송에도 마찬가지로 이 선물 쪽도 짚어봐 드리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그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선물 옵션에 대한 영상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선물 옵션에 대한 것만 재생 목록에 보시면 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공부를 해 보시고요. 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물 어제 원유가 WTI가 급락했던 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요인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근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 3대 유정은 자 WTI 요건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죠. 그 다음에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산 두바이유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세계 3대 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뭐 북해산 브렌트유나 중동산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유독 WTI만 그랬다는 거예요. WTI만 그랬다라는 거는 요거는 만기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이 섞여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이 지금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서 서두에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제가 아는 분들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스스로 좀 공부 좀 하세요. 스스로 좀 공부하시고 그냥 또 뭐 얘기하는 거 듣고 어디서 그냥 또 뭐 조금 설프 제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조금 듣고 뭐 사람들한테 호도해 갖고 같이 싸잡아서 욕먹이지 마시고 스스로 좀 공부 좀 하시고 뭐 전문가님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그 전문가들이 보고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런 용도로 쓰라고 찍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님들은 될 수 있으면 제가 좀 이 몇 분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아침에 유튜브에 대놓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스스로 좀 공부 좀 하시고 이 영상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고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저 알리안츠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이너스 14% 정도 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JP모건 쪽에서 그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아직까지 효과 검증이 불충분하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친 낙관은 좀 경계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성장률 쇼크 때문에 깜짝 놀랐는 모양이에요. 자, 뭐 전격적으로 또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시진핑이 아마 초대형 경제 부양책, 경기 부양책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양회가 아직까지 일정은 조금 날짜가 정해져 나오진 않는데요. 자, 지금 상태라면 어쩌면 뭐 5월 달에는 조금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있을 양회에서는 초대형 대책을 좀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간략하게 해외 뉴스들 이런 것들 조금 살펴봤고요. 자, HTS 화면을 보면서 글로벌 증시 움직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중국 쪽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강보합 약보합 이 정도였었죠. 중국이 뭐 한 0.5% 정도 요거 부양책의 영향입니다. 자, 0.5% 정도 올라왔고 홍콩이 0.2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만은 또 0.87% 상승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가 0.84% 정도 하락, 그다음 코스닥은 0.48%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됐죠. 자, 미국 증시 보시면요, 3대 지수가 좀 안 좋았어요. 다우가 뭐 한 2.4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S&P 500이 1.7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이 제일 덜 떨어졌죠. 뭐 1.0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3% 정도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이 끝에 나온 숫자만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뭐 한 6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완전히 안 좋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거죠. 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시장이 가장 좀 덜 떨어졌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분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요 플러스까지도 갔었습니다.
자, 뭐, 이 미국 시장의 하락 출발, 이런 부분들은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도 계속 이게 미국장은 마이너스권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장 마감하고도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나스닥 하락, 뭐, 미국 시장 하락 출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중에 여기서 장 시작하고 굉장히 강하게 좀 올렸죠. 그래서 플러스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뭐 이 유가 하락이나 뭐 기업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래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아무래도 우려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1분기 아무리 1분 2분기가 더 심하겠지만 1분기가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1분기도 코로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시기니까, 자,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자, 결국은 어제 뭐 조금 상승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반납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이 유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갔다. 뭐 마이너스 뭐 없었던 일이에요, 전에. 없었던 일인데, 만약에 이 시장 기조가 좀 약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다우가 전에처럼 뭐 2000포인트, 2000 몇백 포인트 이렇게 빠졌겠죠.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가 관련된 부분들은 수급적인 요인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주식시장 자체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이렇게 풀려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변동성 자체는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물론 뭐, 이 시장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따가, 우리나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그때 미리 뭐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매매하는 거, 이건 약간 좀 어리석은 매매예요. 자,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좀 짚어봤고요. 국내 증시 수급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 수급 상황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조금 좀 외국인들이 매수가 조금 있었는데요. 어제는 또다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엊그저께 뭐 한 3,2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어제는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4,90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연기금 쪽에서 도와주질 않았죠. 우리가 한 가지 시장의 특징을 또 좀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연기금 쪽이 조금 순매수를 크게 해주는 날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견조해요. 근데 어제 뭐 우리나라 시장 어제 오후장에 좀 이렇게 밀린 모습들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연기금이 조금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중의 수급들, 외국인들 수급들도 잘 챙겨 보셔야 되겠지만, 이 연기금의 수급 또한 잘 챙겨 보셔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코스피 시장 수급은 뭐 그렇게 마감됐고, 코스닥 시장 수급은 마찬가지로 뭐 전 주체가 다 팔았는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의 좀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개인 투자자들이 1200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시장은 뭐 좀 그나마 코스피 시장보다는 견조한 모습이었고요. 자, 선물 시장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엊그저께는 계속해서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는 순매수 기조를 조금 이어오다가, 엊그저께 저 현물 시장에서 조금 매수를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이 저 규모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1600억 정도면 뭐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거래대금 자체가 현물 시장보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자, 뭐 그렇지만 일단 1600억 정도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나 금융투자나 조금 지금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방향성 자체를 놓고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시면 콜 쪽에서도 퐁당퐁당이죠. 외국인들도 보시게 되면 뭐 여기서 자 조금 저 콜을 순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옵션 쪽에서는 조금 뭐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는데 중간중간 차익 실현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뭐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풋옵션 쪽도 지금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조금 뭐, 예, 이쪽에서 풋 쪽을 조금 매수를 했었는데, 자, 뭐 조금 매수 탄력이 둔화가 됐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살짝, 예, 풋도 매도로 바뀌었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매도했던 부분들, 자, 좀 순매수로 이렇게 또 청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옵션 수급들, 이 시장 수급들, 지금까지 뭐 간략하게 조금 짚어봤고요. 자,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자, 일단 먼저 코스피 시장 분 차트 10분봉을 보면서 흐름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견조한 척 했죠, 오전에. 자, 조금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살짝 올렸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유지하는 듯 하다가 이 오후장 들어서 미국 쪽 나스닥 선물 쪽 뭐 이런 쪽이 조금 안 좋고 빅스 지수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수급 쪽은 연기금에서 좀 순매도가 나오면서 오후장 들어서 조금 힘없이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일봉 한번 볼까요?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어떤 추세를 잡고 움직인 그런 시장이 아니라 자, 많이 빠졌죠. 이쪽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얼마나 빠졌습니까? 엄청나게 빠졌고 거기에 따른 반등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등이 나온 거고 지금 현재 상태는 떨어지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 올라가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자, 요 얼마 전까지는 제가 지난주까지는 좀 있으면 이 21평선이 돌아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저 만기 전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만기주면 저 만기날 전후에 갖고 이게 돌아 나옵니다. 20선이. 자, 그러면 좀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62평선 자체는 위쪽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돌려주면 참 좋을 텐데요. 단기간에 돌려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에요. 62평선 자체는 단기간에 돌리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위에서는 62평선이 누르고 아래서는 22평선이 받치고 자, 이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 그런 구간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뭐 장 간다 이렇게 되면 그냥 다트 던져서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종목 선정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즉, 좀 올라 있는 종목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물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장 이 전문가들 중에서도 가장 핫질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는 놈이 더 간다. 뛰는 말에 올라타라. 뛰는 말은 뛸 때 올라타야 되는 게 아니라 뛰기 전에 올라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하니까 가장 쉽게 뭐 가는 거 그냥 따라잡고 그런 매매를 하는데 자, 그런 매매 습관들이시면 여러분들 계좌는 남아나질 못합니다. 자, 뛸 쪽을 먼저 찾으려면 남들보다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노하우도 필요한 거고.
자,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쉽게 하려고, 쉽게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고생하십니다. 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지금 제가 뭐 조금 향후에 시장에 대해서 또 힌트를 좀 이렇게 말씀을, 힌트랄까? 뭐 좀 어떤 그런 거 팁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해 갖고, 그쵸? 뭐 자연 환경, 뭐 환경재해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뭐 이 기후가 뭐 어떻게 돼서 바이러스가 변이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쵸? 자, 그렇다면 향후에 뭐 지금 환경 관련되는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조금 유심히 좀 지켜보고 그런 쪽에서 좀 매매를 하신다면 크게 실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이건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트럼프가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당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자, 이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환경론자죠. 자, 그래서 제 영상에 보면 지금까지 이 유튜브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요. 좋은 영상을 상당히 좀 많이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저 보시면 거기에 조 바이든은 누구?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저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 유튜브 홈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쪽에서 조 바이든은 누구? 뭐 이런 영상도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향후에 그 관련되는 정책 관련되는 주도주 찾기도 굉장히 좀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님들은 이 영상 보시면요, 좀 창피한지 아시고 좀 스스로 좀 공부하시고 또 그냥 보셨으면 술이라도 한 잔 사든가, 아는 처지에. 그렇잖아요. 자,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시고, 이 영상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